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바가지 장사하다가 제 꿈을 보세요.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정직이 최고의 장사라는 진리를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업자득입니다. 제 욕심이 4억 5천만 원을 날렸고 울릉도 관광업 전체에 씻을 수 없는 먹칠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현재 64세인 박철수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35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 거리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제 나이 59세였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에서 35년간 근무했던 저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경기도 일산 마두동 아파트에서 아내와 함께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32평 아파트였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충분했어요.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해서 독립한 상태였고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습니다. 회사 생활도 나쁘지 않았어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대리, 과장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 생활이었죠. 물론 임원까지는 못 갔지만 중소협력업체에서 과장이면 나름 인정받는 위치였습니다. 매월 35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보너스까지 합치면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하면서 퇴직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35년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3억 5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여기에 그동안 매달 조금씩 모아뒀던 적금이 1억 원 정도 있었으니까 총 4억 5천만 원의 목돈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좀 애매했어요. 당시 은행 이자율이 연 2% 정도였거든요. 4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연 900만 원, 월로 따지면 75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월 90만 원을 합치면 총 165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걸로 부부가 살기에는 좀 빠듯한데 아내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노후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월 300만 원은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까지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필요했어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퇴직하면 뭐 할 거야? 회사 동료 김 과장이 물었어요.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넌? 나는 치킨집 할까 생각 중이야. 요즘 치킨 장사 괜찮다던데. 치킨? 경쟁 엄청 심하지 않아?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그냥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이면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냥 집에서 놀 수는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울릉도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년 여름 휴가로 울릉도를 갔었어요. 처음 간 게 2005년 여름이었으니까 그때부터 2016년까지 거의 12년 동안 매년 갔던 셈이죠. 울릉도의 청정한 자연, 맛있는 해산물,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로운 섬 생활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한적한 바닷가를 거닐 때의 그 평화로움이란. 여보, 우리 나중에 늙으면 울릉도 같은 데 가서 살까?
아내에게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아내도 좋아했어요. 그것도 괜찮겠네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특히 2016년 여름 그해 휴가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도동항 근처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물회를 시켰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싱싱한 회에 시원한 육수, 아삭한 야채까지 정말 일품이었어요. 계산할 때 보니까 2만 원이더라고요. 서울에서는 10,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 울릉도에서는 2만 원을 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인상이 좋으셔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사장님,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어요? 15년 됐습니다. 장사 잘 되세요? 1년에 석 달만 장사해도 1년 먹고 살아요. 성수기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나머지 시즌은 편하게 쉬고 그러죠.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1년에 석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쉰다고요? 그럼 성수기 매출이 어느 정도 되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는 나와요. 7월, 8월 2달이 피크 시즌이거든요. 2달에 1억 원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재료비랑 인건비를 빼도 순이익이 5천만 원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1년에 석 달만 일하고 5천만 원을 번다. 회사에서 1년 내내 일해봤자 순수익이 그 정도였거든요.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나면 1년에 5천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퇴직하면 울릉도에서 식당 한번 해보고 싶어. 아내가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식당은 또 무슨? 아까 점심 먹은 식당 사장님 말씀이 1년에 석 달만 장사해도 1년 먹고 산대. 성수기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도 식당 경험도 없는데 갑자기 하면 어떡해요? 나 요리 좀 하잖아. 주말마다 집에서 요리해 주잖아. 사실이었어요. 저는 요리가 취미였습니다. 주말마다 마트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곤 했거든요. 아내도 제 요리 솜씨를 인정했어요. 당신 요리는 맛있긴 하죠. 그래도 식당은 다른 문제 아닐까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35년 동안 남의 밑에서 일했잖아. 이제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어.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당신 요리 솜씨 좋고 성격도 성실하니까 정직하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35년간 회사 생활하면서 쌓아온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장사를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 정직하게만 하면 돼. 바가지 안 씌우고 양 푸짐하게 주고 친절하게만 하면 손님들이 알아줄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정직함을 스스로 저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2017년 3월 회사에서 정식으로 퇴직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철수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앞으로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고마워. 너희들도 건강하게 잘 다녀. 35년을 함께한 회사를 나서는 발걸음이 묵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내 사업을 시작하는구나. 퇴직금 3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게 제 35년의 결실이구나 하고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울릉도를 오가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상권 조사를 하고 월요일 아침 배로 돌아오는 패턴이었어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3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왕복 선박비가 1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한 달에 4번 왕복하니까 교통비만 40만 원씩 나갔어요. 하지만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4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데 대충 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동항 메인 거리를 걸으면서 유동 인구를 관찰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면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어요. 식당마다 웨이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와, 진짜 사람 많네. 저녁에는 더 심했어요. 회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로 식당들이 만석이었습니다. 7시쯤 되면 대부분의 식당이 빈자리가 없었어요. 이 정도 상권이면 충분히 할 만하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매물을 알아보는 거였죠. 도동항 메인 거리에 괜찮은 1층 상가 없을까요? 있죠. 마침 좋은 물건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안내해 준 곳은 도동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60평짜리 1층 상가였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관광객들이 배에서 내려서 숙소로 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자리였습니다. 건물은 좀 오래됐지만 구조는 괜찮았어요. 천장도 높고 환기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예요? 건물주가 2억 원 원하시는데 협상하면 1억 8천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예요. 1억 8천이요? 네, 이 입지에 60평이면 괜찮은 가격입니다. 울릉도가 땅값이 비싸거든요.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건물주를 직접 만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격 좀 조정 가능할까요? 얼마 생각하세요? 1억 7천? 1억 8,5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저가예요. 결국 1억 8,5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예상보다 2,500만 원 아꼈지만 여전히 큰 돈이었어요. 계약금은 언제 드릴까요? 2천만 원 주시고 잔금은 한 달 뒤에 주시면 됩니다. 2017년 5월 초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였죠. 총 투자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상가 매입 1억 8,500만 원, 인테리어 5천만 원, 주방시설 3천만 원, 운영자금 7천만 원, 초기 재료비 5천만 원, 예비비 1,500만 원, 총 4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제 자금이 4억 5천만 원 있었으니까 충분했죠.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5천만 원은 담보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건물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리가 연 4.5%였어요. 5천만 원 대출이니까 연 이자가 225만 원, 월로 따지면 18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인테리어는 정말 신경 써서 했어요. 전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는데 울릉도에는 업체가 없어서 포항에서 사람들이 와야 했습니다. 깔끔하고 위생적인 느낌으로 해주세요. 바다가 보이는 창문 쪽은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해산물 식당이시니까 파란색 계열로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벽은 밝은 베이지색으로 하고 포인트 벽은 파란색으로 했어요. 바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었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깔았습니다. 식당이라 물이 자주 엎질러질 수 있으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주방 시설은 최신 장비로 갖췄습니다. 대형 냉장고 2대, 냉동고 1대, 업소용 가스레인지, 대형 싱크대,
식기세척기까지 필요한 건 다 샀어요. 특히 회를 다루는 식당이니까 위생이 중요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넓게 설치하고 칼과 도마도 전문가용으로 구입했어요. 60평 공간에 테이블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했습니다. 4인 테이블 15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제안했어요. 그러면 한 번에 60명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성수기에는 회전율이 중요하니까 테이블 수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손님이 많을 테니까 테이블이 많아야 매출을 높일 수 있었어요. 메뉴는 울릉도 특산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메뉴를 연구했어요. 최종적으로 정한 메뉴는 이랬습니다. 물회 2만원, 회덮밥 2만 5천원, 성게알밥 3만원, 전복돌솥밥 3만 5천원, 오징어회 3만원, 각종 생선의 시가. 가격을 정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싸게 받으면 장사가 안 될 것 같고, 너무 비싸게 받으면 바가지 소리 듣고, 주변 식당들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 물회가 평균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였어요. 나는 2만 원으로 하자. 양을 푸짐하게 주고, 양심적인 가격에 푸짐한 양이면 입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이름도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철순의 해산물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바다의 맛은 어때요? 아내가 제안했어요. 바다의 맛? 심플하고 좋은데? 울릉도 바다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요. 좋아. 그걸로 하자. 간판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바다의 맛이라고 크게 썼어요. 밤에는 LED 조명으로 환하게 빛나도록 했고요.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5월 초에 계약하고 7월 초에 오픈하는 게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정말 제대로 된 식당이 됐네. 깔끔한 인테리어, 최신 주방 시설, 넓은 홀. 정말 전문 식당 같았어요. 아내도 감탄했습니다. 여보, 정말 멋져요. 여기서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그치? 이제 남은 건 맛으로 승부하는 거야. 오픈 일주일 전부터 시험 영업을 시작했어요. 지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철수야, 물회 진짜 맛있다. 회도 신선하고 양도 푸짐하고. 고마워. 정직하게 장사할 거야. 그래,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성격도 성실하잖아. 오픈 전날 밤 아내와 함께 식당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드디어 오픈이네요. 응.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고. 우리 약속해요. 절대 바가지 안 씌우고 정직하게만 하기로. 당연하지. 양심적인 가격에 푸짐한 양, 신선한 재료, 친절한 서비스. 이것만 지키면 성공할 수 있어. 그때 했던 다짐을 지켰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2017년 5월 10일 오전 11시 드디어 바다의 맛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골라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광어 상태 어때요? 오늘 아침에 막 잡아온 거예요. 싱싱해요. 그럼 광어 5마리, 우럭 3마리 주세요. 장사 시작하세요? 네, 오늘 오픈이에요. 그래요? 장사 잘 되길 바랍니다. 식당으로 돌아와서 회를 떴습니다. 35년 직장 생활하면서 주말마다 집에서 연습했던 실력을 발휘할 때였어요. 칼질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얇고 균일하게 회를 썰었어요. 여보, 당신 솜씨 좋은데요? 아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감탄했어요. 그치? 이 정도면 손님들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11시가 되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 오늘 오픈 현수막을 걸어뒀더니 지나가던 관광객 몇 명이 들어왔어요. 오픈 기념으로 뭐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아, 네. 오늘은 모든 메뉴 10% 할인해 드려요. 오, 좋네요. 그럼 물회 2개 주세요.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렜어요. 물회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광어와 우럭을 섞어서 회를 15점 정도 올렸어요. 육수는 미리 준비해둔 시원한 해물 육수를 부었고요. 야채도 신선한 걸로 듬뿍 담았습니다. 상추, 깻잎, 오이, 당근, 양파까지 색깔도 예쁘게 담았어요. 손님, 물회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물회를 내놓는 순간 손님들 표정이 환해졌어요. 와, 양 진짜 푸짐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10분 뒤 손님들이 계산하러 왔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었어요. 회도 신선하고 양도 많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블로그에 후기 남길게요. 첫 손님이 만족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15팀 정도 왔어요.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매출이 6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첫날 치고 괜찮은데? 저녁에 정산하면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그러게요.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 실제로 블로그에 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 새로 오픈한 바다의 맛 다녀왔어요. 물회 양 정말 푸짐하고 회도 신선해요. 가격도 양심적이고 사장님도 친절하세요. 강추. 이런 리뷰를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첫 달은 정말 정직하게 운영했습니다. 물회에 회를 15점씩 넣었어요. 광어나 우럭 같은 흰살 생선에 연어까지 섞어서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재료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손님들이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장님, 여기 진짜 양 많네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주던데. 신선한 재료로 푸짐하게 드리는 게 저희 식당 모토예요. 대박. 블로그에 올릴 거? 이렇게 만족한 손님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블로그에 후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블로그 후기가 30개 정도 올라왔어요. 평균 평점이 4.8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이렇게 양심적인 식당은 처음이에요. 사장님 인심 정말 좋으세요. 물회 한 그릇 먹고 배불러요. 회 신선도 최고. 꼭 가보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특히 제가 신경 쓴 건 친절함이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고객 응대였거든요.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울릉도 여행 재미있으세요? 네,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오늘 추천 메뉴는 물회예요. 오늘 아침에 잡은 광어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물회로 할게요. 간단한 대화도 나누고 울릉도 관광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독도 가시려면 내일 아침 일찍 가세요. 오후에는 파도가 높아서 배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몰랐으면 낭패 뻔했네요. 그리고 나리분지도 꼭 가보세요. 경치 정말 좋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면 손님들이 정말 고마워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여행이 더 즐거워졌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첫 성수기였던 2017년 7월과 8월 정말 바빴어요. 하루 평균 손님이 50팀 정도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생길 정도였어요. 손님, 지금 대기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기다릴게요. 블로그에서 여기 맛있다고 봤거든요. 웨이팅하는 손님들을 위해 의자를 밖에 놔뒀어요. 시원한 물과 부채도 준비했고요. 더우시죠?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손님들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7월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었어요. 8월도 비슷하게 나왔고요. 두 달 합쳐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재료비가 약 30%, 인건비가 20% 정도 들었어요. 관리비랑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총 60% 정도가 비용이었습니다. 결국 순이익은 4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두 달 동안요. 여보, 우리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아내가 정산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러게. 정직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알아봐 주네. 실제로 손님 중에 재방문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장님, 저번에도 왔었는데 또 왔어요. 여기 물회가 진짜 맛있어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재방문 고객이 생긴다는 건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비수기인 9월부터는 손님이 확 줄었어요. 하루에 5팀 정도만 왔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에 벌어둔 돈이 있어서 충분히 버틸 수 있었어요. 2018년에도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벌고 나머지 시기는 최소한의 운영만 하는 거였죠. 오히려 2018년은 전년보다 더 좋았어요. 블로그 입소문이 더 퍼지면서 손님이 늘었거든요. 인스타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음식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렸더니 하루에 좋아요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6개월 만에 팔로워가 8,000명이 됐어요. 울릉도 식당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팔로워였습니다. 손님들도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런 게시물이 수백 개 올라왔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순이익을 합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벌었어요. 투자금 4억 원을 생각하면 2년 반이면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정말 성공한 거지? 아내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해서 그래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내의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정직하게만 하면 됐어요. 바가지 안 씌우고 양 푸짐하게 주고 신선한 재료만 쓰고 친절하게 대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2019년부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요. 그게 제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2019년 봄,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해 3월 울릉도 식당 사장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박 사장, 우리 모임에 한번 나와봐요. 다들 선배들이니까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옆 식당 사장님이 권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첫 모임 날 도동항 근처 횟집에서 만났습니다. 15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10년, 20년씩 울릉도에서 장사하신 분들이었어요. 소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사장, 장사 어때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들으니까 물에 2만 원 받는다며?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야? 옆에 앉으신 50대 후반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손님들도 만족하시고. 그게 문제야, 박 사장. 내가 싸게 받으니까 우리도 가격을 못 올리잖아.
손님들이 자꾸 비교하는데 어떻게? 아, 그런 면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고. 근데 말이야, 관광객들은 어차피 한 번 오면 끝이야. 다시 안 와.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지. 다른 사장님이 거들었어요. 맞아. 울릉도까지 오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 가격은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리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봐. 배송비도 비싸고 재료값도 육지보다 비싸잖아. 그 정도는 가격에 반영해야지.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재료를 들여오는데 배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해산물을 공수하는데 킬로그램당 3,000원씩 배송비가 붙었어요. 생선 10kg을 가져오면 배송비만 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바가지는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바가지? 누가 바가지래? 이건 정당한 가격이야. 울릉도라는 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이라고. 얼마나 받으시는데요? 나는 물에 3만 원, 회덮밥 3만 5천 원. 그 정도는 받아야 남는 게 있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받는 가격의 1.5배였거든요. 그렇게 받아도 손님 와요? 오지 뭐. 어차피 선택권이 없잖아. 섬에서 뭘 먹으려면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육지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박 사장 1년에 석 달만 장사하는데 너무 싸게 받으면 손해야. 비수기 버틸 돈도 벌어야 되잖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비수기 9개월 동안은 거의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년에 석 달만 장사하는데 너무 싸게 받는 건가? 다른 식당들이 3만 원 받는데 나만 2만 원 받으면 손해 아닌가? 배송비도 비싸고 재료값도 비싼데 그 정도는 가격에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내와도 상의했어요. 여보, 주변 식당들이 물회를 3만 원에 받는데 우리만 2만 원 받는 거 좀 손해 아닐까?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정직하게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싸게 받는 것도 문제 아닐까? 비수기에 버틸 돈도 생각해야지. 아내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조금만 올려볼까요? 2만 5천 원 정도로? 그래, 5천 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2019년 6월 작은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물회 2만 5천 원 기존 2만 원. 회덮밥 3만 원 기존 2만 5천 원. 2만 원이던 물회를 2만 5천 원으로 2만 5천 원이던 회덮밥을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정도는 적정한 인상이지?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손님들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물회 하나요? 네, 2만 5천 원입니다. 아, 가격 올랐네요? 네, 재료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조정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싸네요. 괜찮아요. 다행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잘 팔렸어요. 이 정도는 적정 가격이구나.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욕심이 더 생기기 시작한 거죠. 7월부터는 슬그머니 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회에 올리던 회를 15점에서 12점으로 줄였어요. 겨우 3점 차이지만 재료비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50그릇을 판다고 치면 3점씩 줄이면 150점이 줄어드는 거예요. 회 150점이면 생선 1kg 정도였는데 그게 1만 5천 원 정도 됐습니다. 하루에 1만 5천 원, 한 달이면 45만 원 아끼는구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신기했어요. 그리고 회의 등급도 살짝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광어와 우럭을 5대5 비율로 섞었는데 이제는 광어 3, 우럭 7로 바꿨어요. 광어가 우럭보다 비쌌거든요. 연어도 빼버렸습니다. 연어가 킬로그램당 2만 원으로 제일 비쌌거든요. 손님들은 대부분 눈치채지 못했어요. 회를 먹을 때 종류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전히 다른 식당보다 양이 많으니까.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야채도 조금 줄였어요. 예전에는 상추, 깻잎, 오이, 당근, 양파를 듬뿍 넣었는데 이제는 양을 20% 정도 줄였습니다. 대신 물회 육수는 그대로 부었어요. 육수를 많이 부으면 양이 많아 보이거든요. 회는 좀 줄였지만 육수가 많으니까 배는 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9년 7월과 8월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재료비를 줄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어요. 7월 매출이 6,500만 원, 8월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두 달 합쳐서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30%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재료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회를 줄이고 등급을 낮췄으니까요. 순이익이 6천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버는구나. 그때 느낀 쾌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격만 조금 올리고 양만 조금 줄였을 뿐인데 수익이 확 늘었거든요. 같은 노동으로 1.5배를 더 버는 거였습니다. 이게 장사의 노하우구나. 착각했어요. 이게 장사의 정석이 아니라 바가지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가끔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보다 양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가격도 올랐고 회도 적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리뷰는 여전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식당보다는 양이 많아요. 가성비 좋아요. 부정적인 댓글은 무시했습니다. 몇 명 불만 있어봤자 뭐. 대부분 만족하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해 모임에서 다른 사장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박 사장, 올해 장사 잘 됐다며? 가격 올리니까 좋지? 네, 덕분에 잘 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싸게 받으면 나중에 올리기 힘들어. 맞아요. 이제야 적정 가격을 찾은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적정 가격이고 적정 양이라고요. 하지만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맛본 쾌감은 중독성이 있었거든요.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제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2020년 세상이 바뀐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거죠. 2월부터 전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울릉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관광객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손님이 한두 팀밖에 안 왔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비수기도 아닌데 장사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6월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국내 여행지로 사람들이 몰린 거예요. 특히 울릉도 같은 섬 지역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이 적고 공기 좋고 자연 경치 좋으니까요. 울릉도 여행 괜찮다던데 코로나 피해서 섬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 식당 절반이 문을 닫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폐업한 겁니다. 15개 정도 되던 주변 식당이 7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기회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쟁자가 줄어들었으니 남은 식당들이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어요.
게다가 관광객들은 왔는데 식당 선택지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내고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격 올릴 타이밍이야. 2020년 6월 대폭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물회 3만 원 기존 2만 5천 원, 회덮밥 3만 5천 원 기존 3만 원, 성게알밥 4만 5천 원 기존 3만 원, 전복돌솥밥 5만 원 기존 3만 5천 원. 거의 모든 메뉴를 5천 원에서 1만 5천 원씩 올렸어요. 1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거였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만들면서도 양심이 찔렸어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지만 주변 식당들도 비슷한 가격이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받는데 뭐.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양은 더욱 줄였습니다. 물회회를 12점에서 8점으로 줄였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야채도 최소한으로만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접시에 가득 담았는데 이제는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만 넣었어요. 육수는 그대로 많이 부었습니다. 육수가 많으면 양이 많아 보이거든요. 물회 육수도 예전처럼 정성껏 만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다시마, 멸치, 해산물로 육수를 끓여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판 육수 베이스에 물 타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차피 관광객들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노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2인분 이상만 주문 가능. 이런 팻말을 식당 입구에 붙인 거예요. 혼자 여행 온 손님들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회전율 때문이었습니다. 1인 여행객이 와서 물회 하나 시키고 1시간씩 앉아 있으면 테이블 회전이 안 되잖아요. 같은 테이블에 4인이 앉으면 4배를 벌 수 있는데 말이에요. 1인은 받지 마세요. 비효율적이에요. 주변 식당 사장님들도 그렇게 권했어요. 그래도 손님인데? 손님은 무슨? 돈 안 되는 손님은 손님이 아니야. 그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처음으로 1인 손님을 거절한 날을 기억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혼자 들어왔어요. 물회 하나 주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2인분 이상만 주문 가능합니다. 네, 저 혼자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 정책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먹어요? 다른 식당도 다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손님은 화가 나서 나갔어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한 명쯤이야. 뭐, 성수기인 7월과 8월에는 더 심했습니다. 3인분 이상만 주문 가능. 팻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테이블 회전을 최대한 빠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2인 손님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3인분 이상만 받습니다. 우리 둘이에요. 2개 시키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성수기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손님들이 화를 내며 나갔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식당 가도 비슷하니까 결국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영업하는 식당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밥 리필도 금지했습니다. 예전에는 밥 리필을 무료로 해줬는데 이제는 1인당 밥 리필 3,000원이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사장님, 밥 좀 더 주세요. 밥 리필은 3,000원입니다. 네? 밥 리필을 돈 받아요? 네, 죄송합니다. 손님들이 황당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반찬도 최소화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치, 깍두기, 콩나물,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이렇게 5가지를 줬는데 이제는 김치, 깍두기, 콩나물 이렇게 3가지만 줬어요. 반찬 좀 더 주세요.
추가 반찬은 2,000원입니다. 팝도 돈 받고 반찬도 돈 받고 이게 뭐예요? 손님들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섬이라 배송비가 비싸서 어쩔 수 없어요. 싫으시면 안 드셔도 됩니다. 태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몇 분이세요? 만 물었습니다. 친절한 설명도 안 했어요. 저기 울릉도 관광 코스 추천 좀 해주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손님과 대화도 안 했습니다. 그냥 주문받고 음식 내주고 계산받고 끝이었어요. 기계적으로만 응대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은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울릉도로 온 거죠. 선택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식당 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2020년 7월과 8월 2달 동안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 정도 벌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었어요.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버는구나. 정상적인 상황이면 얼마나 더 벌겠어? 완전히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블로그나 SNS에 부정적인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바다의 맛 가지 마세요. 양 너무 적어요. 가격 대비 완전 별로예요. 회 몇 점 안 들어가 있어요. 1인분도 안 받는다고 쫓아냈어요. 서비스 최악. 하지만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몇 명 불평하는 거야. 손님은 계속 오는데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어요. 그게 곧 폭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식당이 붐볐습니다. 테이블 15개가 거의 다 찼고 밖에서 대기하는 손님도 몇 팀 있었어요. 오후 1시쯤 젊은 남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혼자 오셨는데 조금 수상했어요. 카메라 같은 걸 목에 걸고 계셨거든요. 몇 분이세요? 아, 일행이 곧 올 거예요. 3명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4인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일행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성수기라 테이블이 아까웠습니다. 손님, 일행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 죄송한데 일행이 못 온대요. 저 혼자 먹을게요. 물회 하나 주세요. 순간 짜증이 확 났습니다. 성수기인데 4인 테이블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회전율이 떨어지잖아요. 밖에는 3인, 4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받으면 3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저희는 3인분 이상만 주문 가능합니다.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네, 처음에는 3명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손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거짓말이라니요? 일행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아무튼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입구에 팻말 안 봤어요. 3인분 이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일행 온다고 해서 자리 잡아준 건데. 손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손님이 핸드폰을 들고 계속 뭔가 찍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세요? 촬영하지 마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건 제 자유입니다. 나가요, 빨리. 결국 그 손님은 나갔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 명 나간 거 가지고 뭐. 어차피 손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사흘 후 지옥이 시작됐어요.
2021년 5월 18일 아침 핸드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수백 개였고요. 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5위에 제 식당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바다의 맛 바가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클릭해서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왔던 그 젊은 손님이 올린 영상이었어요. 구독자가 50만 명이나 되는 유명 여행 유튜버였습니다. 영상 제목이 이랬어요. 울릉도 바가지 실태 3만원 물회의 충격적인 내용물 1인 손님 강제 퇴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상은 그분이 다른 식당에서 물회를 시켜 먹는 장면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울릉도에서 유명하다는 바다의 맛입니다. 블로그에서는 양심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화면에 제 식당 간판이 클로즈업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메뉴판을 찍은 장면이었어요. 물회 3만원입니다. 한번 시켜볼까요? 그리고 제가 퉁명스럽게 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목소리도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3인분 이상만 주문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은 다른 식당에서 3만원 물회를 시켜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게 3만원짜리 물회입니다. 회가 몇 점이나 들어 있을까요? 같이 세어볼까요? 화면을 확대해서 회를 하나하나 세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점입니다. 3만원에 회 8점. 한 점당 3,750원이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회를 클로즈업으로 찍었는데 크기도 작고 신선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 회 좀 보세요. 크기도 작고 비계도 섞여 있습니다. 이게 울릉도 바다의 맛입니다. 육수를 떠서 보여주는 장면도 나왔어요. 육수도 맹물에 가깝습니다. 해산물 육수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식당 입구에 3인분 이상 주문 가능 팻말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어요. 보세요. 1인 여행자는 밥도 못 먹는 섬 울릉도. 2021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손님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왔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나가요, 빨리. 퉁명스럽게 소리치는 제 목소리가 영상에 담겼어요. 여러분, 이게 울릉도의 현실입니다. 바가지에, 불친절에, 손님 차별까지. 절대 가지 마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업로드된 지 사흘 만에 조회수가 15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 식당 절대 가지 마세요. 완전 사기꾼이네요. 3만원에 회 8점? 1인분도 안 받는다고 쫓아내? 이게 장사예요? 사장 태도 완전 최악. 손님한테 저렇게 대해도 되나? 울릉도 절대 안 갑니다. 바가지 천국이네요. 제 식당 이름 바다의 맛이 특정됐습니다. 주소까지 공개됐어요. 댓글에 누군가 도동항 메인거리 바다의 맛입니다 라고 올렸거든요. 블로그에도 경고글이 폭주했습니다. 울릉도 여행 가시는 분들 바다의 맛은 절대 가지 마세요. 바가지의 끝판왕. 3만원에 회 8점 주는 사기 식당. 사장 태도 최악. 손님을 뭘로 보는지. 인스타그램 DM에는 욕설이 수백 개 쏟아졌습니다. 양심도 없냐? 사기꾼아.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라. 너 때문에 울릉도 전체가 욕먹는다. 네이버 예약 시스템의 평점이 4.5에서 1.5로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악성 리뷰가 2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사장 인성 쓰레기, 돈만 밝히는 바가지 사기꾼, 물회 3만 원인데 회는 고양이 눈물. 절대 가지 마세요. 1인분도 안 받는 식당이 무슨 식당이야? 장사 접어라. 핸드폰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알림이 계속 울렸거든요. 전부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 댓글이었어요. 이런 식당들이 울릉도 전체를 망치고 있다. 이제 울릉도는 절대 안 간다. 제가 울릉도를 망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핸드폰을 꺼도 머릿속에서 계속 댓글들이 맴돌았어요. 사기꾼, 바가지, 인성 쓰레기. 이런 단어들이 귀에 울렸습니다. 2021년 5월 19일 영상이 올라온 다음 날부터 식당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점심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 한 팀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유튜브에 나온 그 바가지 식당 맞나요? 대답을 못했어요. 맞네? 나가자. 그대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녁까지 손님이 딱 2팀 왔어요. 평소 같으면 50팀은 받았을 시간인데 말이죠. 매출이 12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00만 원씩 벌던 것에 비하면 1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이 거의 안 왔어요. 예약 전화가 오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바다의 맛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아, 유튜브 봤어요. 취소할게요.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성수기 7월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예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SNS 악성 댓글은 계속 늘어났어요. 아직도 장사하네? 염치가 있어야지. 사과는 안 하나? 계속 버티기만 하네? 폐업해라. 너 같은 사기꾼은 장사하면 안 돼. 주변 식당 사장님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 너 때문에 울릉도 전체가 욕먹고 있어. 우리도 손님이 반토막 났어.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내가 바가지 씌우고 손님 쫓아낸 거잖아. 그리고 1인분 거부한 것도 너만 한 게 아니야. 우리도 다 했어. 그런데 왜 너만 걸렸겠어? 내가 태도가 나빴으니까 그렇지.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식당도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특히 불친절했던 거죠. 이제 어쩔 거야? 계속 이렇게 버틸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거야. 이미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 그분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리해야 하나?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4억 원이나 투자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사람들이 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2021년 7월 성수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5팀 정도만 왔습니다. 그것도 영상을 못 본 나이 드신 분들 뿐이었어요. 젊은 손님들은 아예 안 왔습니다. 다들 영상을 봤으니까요. 7월 한 달 매출이 800만 원이었어요. 전년 동월 6,500만 원의 12% 수준이었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를 빼면 완전 적자였어요. 직원 2명을 해고했습니다. 손님도 없는데 직원을 둘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 저희도 이해합니다. 괜찮아요. 직원들이 오히려 위로해 줬어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8월도 비슷했어요. 매출이 9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달 합쳐서 1,700만 원이었어요. 고정비가 월 400만 원씩 나가니까 순손실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저축했던 돈을 깎아먹으면서 버텼어요. 2022년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울릉도 전체 관광객 수가 급감했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46만 명이던 관광객이 2022년에는 38만 명으로 줄었어요. 17% 감소한 거였습니다. 울릉도 바가지.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제 영상만이 아니라 다른 바가지 사례들도 계속 나왔거든요. 울릉도는 절대 가지 마세요. 이게 인터넷에 공통된 의견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식당은 가장 악명 높았어요. 바다의 맛만큼은 절대 가지 마세요. 이런 경고글이 여전히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2022년 여름 하루 손님이 두세 팀밖에 안 왔어요. 7월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요. 고정비가 월 400만 원 나갔으니까 100만 원씩 적자를 본 거죠. 1년이면 1200만 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저축했던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빚까지 지겠어. 아내와 함께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날 거야. 2022년 9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년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계산해 보니 3년간 누적 적자가 7,5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1월 건물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놨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 팔기 어려울 겁니다. 중개업소 사장님이 난색을 표했어요. 왜요? 유튜브에 나온 바가지 식당 건물이잖아요.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게다가 울릉도 자체가 이미지가 나빠져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가격을 대폭 낮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요? 1억 원 정도면 어떨까요? 1억 8,500만 원에 사신 걸로 아는데. 충격이었습니다. 8,500만 원 손해를 보라는 얘기였어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1억 원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억 원에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매물로 나왔지만 1년이 지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문의 전화가 가끔 왔지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유튜브에 나온 그 식당 건물 아닌가요? 네, 그 건물인데요. 아, 그럼 됐습니다.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년 반이 지난 2024년 5월 겨우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9천만 원에 살게요. 1억 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좀 더 올려주실 수 없나요? 이미 비싼 가격이에요. 이미지가 너무 나쁘거든요. 9천만 원 아니면 안 사겠어요. 결국 9천만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억 8,500만 원에 샀던 건물을 9천만 원에 판 거예요. 9,500만 원 손해를 본 겁니다. 여기서 남은 대출금 4천만 원을 갚았어요. 손에 남은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총 투자금이 4억 원이었는데 회수한 돈은 고작 5천만 원 뿐이었어요. 3억 5천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에 3년간 적자로 날린 돈 7,500만 원을 더하면 총 손실액은 4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35년 회사 생활의 결실이 완전히 증발한 거였죠.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4억 5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매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다는 걸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노후 자금을 다 날렸어. 괜찮아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 욕심 때문이야. 정직하게만 했다면 이렇게 안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63세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서울로 돌아왔어요. 일산 아파트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세로 세를 줬다가 다시 들어온 거였죠.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63세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지인 소개로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거리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63세 나이에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니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됐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35년 회사 생활할 때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월급이 140만 원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합쳐서 버는 돈이 39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85만 원을 합치면 총 475만 원으로 생활하는 거였죠. 여유롭지는 않지만 검소하게 살면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빚이 없다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더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제가 바다의 맛 사기꾼으로 회자되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배달을 갔는데 손님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저씨, 혹시 울릉도에서 식당 하셨어요? 목소리가 유튜브에서 들은 거랑 똑같은데.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원래 배달 라이더예요. 겨우 둘러댔지만 그 뒤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현재 저는 64세입니다. 여전히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거리를 달립니다. 가끔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가장 큰 잘못은 욕심이었습니다. 처음 2년간은 정직하게 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식당들이 바가지 쓰는 걸 보고 저도 욕심을 냈어요. 한 번 오면 끝인 손님인데 뭐. 이런 생각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SNS 시대라는 걸 완전히 간과했어요. 예전 같으면 바가지를 써도 소문이 천천히 퍼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영상 하나가 하루 만에 150만 명에게 전달됩니다. 그 파괴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지금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바가지는 단기 수익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파멸로 이어집니다. 둘째, SNS 시대에는 하루 만에 평판이 무너집니다. 쌓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해요. 셋째, 정직이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제가 처음 2년간 정직하게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많이 벌었어요. 넷째,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게 끝입니다. 조금 더 벌려는 욕심이 4억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다섯째, 관광객은 호구가 아닙니다. 소비자는 생각보다 훨씬 현명해요. 바가지를 쓰면 반드시 복수합니다. 여섯째, 한 번 잃은 신뢰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제 식당 이름은 아직도 인터넷에 바가지 식당으로 남아 있어요. 일곱째, 한 번 오면 끝이라는 생각이 독입니다. 그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100만 명이 봅니다. 여덟째, 자업자득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욕심을 부렸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참여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울릉도를 망쳤습니다. 제 식당만 망한 게 아니에요. 제 바가지 장사 때문에 울릉도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관광객 수가 46만에서 38만으로 17%나 감소했어요. 다른 선량한 식당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시던 분들까지 덩달아 손님이 줄었거든요. 그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만족하고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고 재방문까지 하던 그때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욕심에 넘어갔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양을 줄이고 재료 등급을 낮추고 1인 손님을 거부하고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대가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 실패담이 여러분들의 사업 결정에 조금이라도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가지는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망칩니다. 특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나 관광업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한순간의 욕심으로 35년의 결실을 모두 잃을 수도 있거든요. 정직이 최고의 장사입니다. 손님을 속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SNS 시대에는 하루 만에 평판이 무너집니다.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